네, 안녕하세요. 토픽 2 실전 문제. 오늘 읽기 마지막 시간 9강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끝 문제까지 왔어요. 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면 읽기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복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보았던 강의 다시 한번 여러 번 듣고 읽고 하셔야 해요. 네. 저는 누구입니까? 천성옥입니다. 네. 자, 마스터 토픽에서 우리 토픽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읽기 마지막을 달려봅니다. 자, 들어갈게요. 오늘 마지막 23, 24까지 할 수 있어요. 글쓴이의 기분 파악하기, 그리고 같은 내용 고르기. 물론 이건 중급입니다. 네, 고급은 또 뒤로 더 있지요. 네, 자, 그래서 1강부터 여러분들 8강까지 많은 유형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처음 나오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글쓴이의 기분. 한국어는 기분을 뜻하는 형용사가 아주 다양하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용사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 고르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네, 좀 길어졌어요. 네, 이렇게 이 유형 9는 글쓴이의 기분이니까 일반적인 논술문, 서술문, 신문 기사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글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 에세이, 수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기문과 같은 또 여행 후기, 이런 자신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인공은 나, 글을 쓴 사람이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좀 몇 문장이에요. 좀 여러 문장 길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밑줄 친 문장이 나옵니다. 밑줄 친 문장, 이 부분에 글쓴이의 기분을 맞추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불안하다, 서운하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분명히 전략이 필요하죠. 정답을 맞추기 위한 전략. 첫 번째, 글쓴이가 경험한 사건의 내용을 일단 전체를 알아야겠죠. 이 글 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을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 걸까? 이거를 전체를 읽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서, 그렇죠? 쭉 흐름,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글 속에 나타난 인물의 그 심정, 또 인물의 기분, 글 쓴 사람의 기분.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글 쓴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것을 맞추는 거죠. 다음에는 기분을 나타내는 말을 미리 좀 알아둬야겠죠. 형용사, 한국어가 여러 단어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형용사의 표현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어려운 이런 형용사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불안하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행복해요. 그죠? 그리고 행복하다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불행하다. 그죠? 이런 반대말 형용사를 좀 알아야겠죠? 불행하다예요. 그리고 불안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불안하죠. 만약에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불안하겠죠.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미리 익혀둬야겠죠. 그 다음에 만족스럽다. 아,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시험을 잘 봤어. 그래서 합격할 것 같아요. 만족스럽게 시험을 봤어요. 이럴 때 쓰죠. 자, 다음에는 선택지를 보고 밑에 있는 1, 2, 3, 4의 선택지를 보고 제시문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다. 이거는 같은 내용 고르는 그 전략이죠. 그래서 제시문에 나오지 않거나 일부만 맞는 경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자, 이제 문제로 풀어봅시다. 좀 단어도 많고 문법도 많으니까 집중.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 여기 보세요. 저녁 무렵 집 근처 저녁 무렵이라는 건요. 무렵 저녁 때쯤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그때쯤 그 정도를 말합니다. 저녁 무렵 집 근처에 작은 언덕 위에서 바라본 고향 마을은 고향. 자신이 태어난 곳, 또 태어나서 오래 자란 곳 이런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 그런데 태어난 곳은 다른 데서 태어났지만 다른 뭐 도시나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면 그곳을 제2의 고향 이렇게 얘기해요. 꼭 태어난 곳만 고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 고향 마을은 온통은 전체 다, 전부 이런 뜻이에요. 전부, 온통.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저녁 때쯤은 어때요? 해가 지고 있죠. 그래서 해가 지는 노을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또 석양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sunset, 그죠? sunrise는 해가 뜨는 거죠. sunset, 해가 질 때 저녁 무렵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어요. 한국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요. 붉은 노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통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가 되겠죠. 다음 가끔씩 불어오는 봄바람. 지금은 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심호흡을 깊이 하여. 심호흡. 자,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는 이걸 깊게 하는 걸 심호흡이라고 해요. 크게 이렇게. 우리가 왜 숲길을 걸을 때 그 숲의 공기를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걸 하죠.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을 깊이 하여 고향의 냄새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들이마시다. 이거 들이마시는 거. 내쉬는 거. 이거 그죠? 들이마셨다. 그런데 마음껏 마음 먹은 끝까지란 뜻이에요. 것이라는 거. 한껏 마음껏 이 것이 붙으면 그 정도의 끝까지를 말합니다. 마음껏 들이마셨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그러나 언제나 읽기 뭐 듣기도 그렇고 그러나 뒤가 중요하죠. 거길 잘 봐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주제나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고향 마을은 개발로 인해 인하다로 인해는 앞에 것이 원인, 이유가 되어서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로 인해 초가집은 간데 없고 초가집. 한국의 옛날 전통집 중에 시골에 가면 초가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초가집은 간데 없고 색색의 깔끔한 지붕과 벽돌로 단장하여 간데 없고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게 간데 없고예요. 이 말은 초가집은 없어졌고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색색 여러 가지 컬러풀한 색깔이 많은 깔끔한 지붕, 깨끗한, 깔끔하다, 깨끗하죠. 깨끗하다죠. 지붕과 벽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쌓아서 짓는 그 벽돌이라고 하죠. 그걸로 단장하다, 예쁘게 만들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자들이 뭐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요즘 남자들도 화장을 하죠.
여자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오면 꽃단장을 했다. 꽃처럼 예쁘게 꾸몄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단장하다. 여느 소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느 이건요.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여느 소도시와 작은 도시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는 분명히 시골 같은데 이제는 다른 곳과 다르지 않다. 다 비슷해졌다. 이런 뜻이죠. 어린 시절, 이 시절이라는 말을 쓸 때는 과거의 어느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학교 다니던 과거를 말하고 싶을 때 학창 시절이라고 해요. 대학 시절, 학창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 과거의 어느 기간이에요. 짧은 때가 아니라 좀 긴 기간. 어린 시절 아이들의 놀이터,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던 그런 놀이터가 되었던 동네 입구에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한국에서 뭐 도시도 그렇고 가로수라고 하죠. 도로 양쪽에 심어 놓는 나무들을 가로수라고 해요. 그 가로수 중에 아주 많은 것이 은행나무예요. 여름까지는 초록색, 그린, 파랗게 이렇게 초록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 노란색으로 물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노란 은행나무, 이건 가을을 뜻하죠. 근데 봄이니까 아직은 초록색 이제 잎이 나고 있겠죠? 여전히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동네 입구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나 봐요. 제잘되던 아이들의 모습은, 제잘되다는요,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는 목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목소리, 아이들의 소리예요. 제잘제잘. 이 소리를 말하는, 소리를 뜻하는 그런 단어들을 의성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도 많이 있죠. 그거는 의태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 의성어, 의태어 사전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한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소리를 자기 나라 말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고양이 소리, 한국어로는 야옹이에요. 야옹야옹. 나라마다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강아지, 개의 소리는 멍멍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 와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르죠. 이런 모든 소리를 한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이 나는 소리는 많은 나라에 글이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죠. 그런 소리들을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이 의성어 또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모든 것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성어와 의태어가 정말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언어, 그리고 형용사, 이런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바로 한국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의성어, 의태어, 속담, 관용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다양한 단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사전도 한번 보세요.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예를 들면 비가 내리는 소리면 비가 주룩주룩, 눈이 펑펑, 바람이 솔솔, 이런 것들이 다 의성어죠. 여기에 의성어가 바로 제잘되다예요. 제잘 두 번씩 표현하면 의성어가 됩니다. 소리. 그것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수도 있어요. 제잘되다 이렇게 해서 제잘되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는 시골에 아이들도 별로 없고 네, 이런 거죠. 집집마다 마다 집집마다 네,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매일을 뜻하는 단어로 또 하나가 날마다가 있죠. 날마다. 저는 날마다 토픽 네, 시험 공부를 네, 몇 시간 할까요? 2시간. 2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네, 집집마다 날마다 공부합니다. 집집마다 밥 지을 때 밥을 네, 밥을 하다도 되지만 밥을 짓다라는 동사를 쓰죠. 집을 짓다와 같습니다. 밥을 지을 때 피어오르던 굴뚝의 연기. 굴뚝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나라에도 네,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네, 할아버지 산타클로스가 오죠. 어디로 와요? 굴뚝으로 들어온다고 하죠. 그 굴뚝이에요. 그래서 밥을 지을 때 네, 지금처럼 뭐 가스레인지 뭐 이런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 전기가 없을 때 나무를 가지고 네, 불을 만들어서 그 뜨거운 그걸로 밥을 지었어요. 그럼 그 연기가 나죠. 그 연기를 네, 이렇게 빼는 그런 곳이 집에서 굴뚝입니다. 굴뚝의 연기가 막 나는 것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요? 이렇게 이제 굴뚝이나 옛날 방식으로 밥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집이 없으니까. 가스, 전기 이런 걸로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져 오는 것. 서늘하다. 서늘. 약간 추운 느낌이에요. 차가운, 찬 느낌, 서늘한. 뭐 서늘한 바람이 시원해요. 뭐 이럴 때도 있겠지만 서늘해져. 가슴이 서늘해진다는 거는 가슴이 차가워진다. 무슨 뜻일까요? 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가슴이 서늘해진다는 건 따뜻하다는 보통 플러스로 쓰고 차가운 기분은 마이너스의 느낌으로 씁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불안하다, 서운하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네, 단어 뜻을 일단 한번 먼저 공부를 해봅시다. 그 전에 이것이 바로 은행나무의 은행잎이에요. 노랗게 이거는 가을에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것을 단풍이 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풍이 들어서 은행잎이 여름까지는 초록색 그린이다가 가을이 되면 날이 추워지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듭니다. 잎이 너무 예쁘죠. 은행잎. 네, 이것이 바로 초가집이에요. 보통의 지붕하고 좀 다르죠. 이 초가집, 이 지붕, 위에가 지붕입니다. 여기 지붕. 이 지붕이 보통은 한국의 한옥, 전통집, 한옥은 기와지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초가집, 보통 시골에 많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거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여기 논이 있죠, 논. 논엔 벼, 쌀을 키우는 벼죠, 벼. 그 벼에서 네, 쌀을 다 이렇게 빼고 남은 그 줄기라고 합니다. 그 줄기로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추럴, 자연적인, 자연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것은 오래 못 쓰겠죠. 그래서 1년, 2년에 한 번씩은 지붕을 갈아줍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거죠. 지금 눈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굴뚝 있어요. 굴뚝, 연기가 나죠. 연기. 네, 지금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누가? 뭐 아빠? 엄마? 네. 자, 그래서 논 그리고 초가집 시골 풍경이에요. 연기가 나오고 있는. 아시겠죠? 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기분 불안하다부터 볼게요. 걱정이 돼서 안정이 되지 않는다. 막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 이 글 쓴 사람은 막 걱정이 되는 그런 건 아니죠. 뭔가 옛날의 풍경이 없어져서 좀 섭섭한 거죠. 네.
자, 불안하다의 예문을 한번 볼게요. 어린 아들을 외국에 혼자 보내는 것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겠죠. 아들이 어린데 외국으로 혼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걱정이 되니까 불안해서. 그렇죠? 다음, 서운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뭔가 섭섭하죠? 네, 섭섭하고 아쉽고 이런 마음이 서운하다예요. 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서운해서 이거는 섭섭하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난다. 네. 여러분 만약에 유학을 온 분들이라면 룸메이트, 네, 뭐 다른 나라 친구들과 같이 방을 쓰고 또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학교가 이제 학업이 끝나고 졸업을 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친구와 헤어지죠. 몇 년 동안 네,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와 헤어지게 되면 어떻겠어요? 네, 섭섭해서 눈물. 네, 그렇죠?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느낌. 네, 지금 글쓴이가 그 고향 풍경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섭섭하겠죠. 서운하겠죠. 네. 다음, 답답하다는 아시죠? 어떤 일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후련하다는 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 고민도 없고 기분이 좋은 거. 근데 후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막 속상해요. 여자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때요? 속상하고 답답하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도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어때요? 답답하겠죠. 네, 마지막 억울하다요. 처음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고 답답하다. 네, 공정하다는 다른 사람과 나 다 같은 그런 어떤 조건일 때 공정하다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가장 화가 난다고 하죠. 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꾸중을 들어서 정말 억울했어요. 꾸중을 듣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거죠. 보통은 부모님께, 선생님께, 윗사람에게 꾸중을 듣다. 야단을 맞다. 같은 표현입니다. 야단을 맞다. 요거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부모님께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꾸중을 듣다. 같은 표현이 됩니다. 꾸중을 듣다. 네, 여기와 야단을 맞다. 네, 부모님이나 뭐 윗사람에게 주로 그런 거예요. 친구에게 야단을 맞다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가 화가 났어요. 이렇게 쓰겠죠. 자,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선생님께, 부모님께 꾸중을 들어서 어때요? 속상하죠? 그럴 때 억울하다예요. 자, 그러면 네, 이 글쓴이가 어때요? 처음에 고향 마을이 네, 오랜만에 고향을 갔나 봐요. 그래서 고향 마을에서 고향의 풍경을 보고 있으려니까 고향 마을 풍경이 옛날 풍경이 하나도 없고 이제 다른 곳과 다 비슷해졌고 네, 그래서 어때요? 아쉽고 섭섭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네, 정답은 서운하다가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져 온다. 가슴 한쪽이 좀 차가운 느낌이 들다. 네, 그런 것을 서운하다, 섭섭하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야겠죠? 자, 고향 마을이 굴뚝 연기 때문에 오염이 심해졌다? 오염이 심해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굴뚝연기, 옛날 굴뚝연기 이렇게 밥하는 그 굴뚝연기가 나왔던 그런 풍경이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고향의 변화로 인해 옛 정취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겠죠. 고향의 변화. 개발이 되다. 막 새로운 집들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고 뭐 이렇게 고향이 달라진 거죠. 발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옛날 풍경이 사라진 거예요. 옛 정취, 옛날의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생각, 느낌 이런 것들. 그래서 네, 2번이 정답이죠. 3번, 4번은 왜 안 될까요? 아이들의 놀이터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좋아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도시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다? 있어요? 없어요. 일부만 맞는 건 절대 내용이 같은 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쓴이의 이 에세이가 되겠죠. 에세이, 수필, 자신이 느끼는 어떤 그 고향 마을을 찾아갔을 때 느꼈던 그 감상문이 되는 거죠. 보통 뭐 여행을 가서 느끼는 감상문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잘 읽어보고 네, 단어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분을 나타내는 그런 유형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읽기 9강 중급 수준이에요. 중급. 이제 뒤쪽으로는 고급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읽기 1강부터 9강까지 일단 중급 24번까지의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이 다 빨리 풀 수 있어야 이제 고급 단계 50번까지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